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45번 택치 쇳게에 이어서 오늘은 위로 올라간다, 승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지풍성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46번에 나오는 지풍성게는 승진하다, 그런 올라갈 성자입니다. 지풍성게의 위를 보면은 공깨이고 아래를 보면은 소음깨로 되어 있습니다. 공깨의 자연은 땅이 되고 소음깨의 자연은 바람 또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64개의 계명을 이름 붙일 때는 자연에다가 두 자연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연을 땅과 바람에서 보니까는 요 그림을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진 지풍성게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게라는 것은 올라가는데 모여서 올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게는 취상자야라, 모여서 올라간다. 음은 그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양과 합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나무가 땅 속에서 자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깨의 자연은 땅이 됩니다. 땅은 지극히 유순하죠. 그죠? 지극히 유순하고 땅이 아주 치밀하게 다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기운이 올라갈 수 있도록 뜰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하다, 유순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순하다는 것은 모든 이치를 그대로 따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정직하다. 정직해요. 땅에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곤지곤지. 어린아이한테 그거를 가르칠 때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곤지곤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물을 기르는 의미가 있고, 소음깨의 자연을 보면은요,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이 바로 뭐예요?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올라가다는 의미를 가진 지풍성깨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성깨의 자는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되고, 바람은 어디든지 잘 들어가니까 들어감이 되고, 두 양 아래에 음이 공손하게 있는 모습이라 해서 공손함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은요, 땅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마치 장군이 명령할 때 부하들이 따르는 것처럼 명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풍성깨의 공깨와 소음깨의 특징을 가지고 계사나 단사, 상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은 원형하니 용견대인하되 무률하고 남정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계사라고 얘기합니다. 계사는 한 개 전체의 큰 뜻 대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성깨는 크게 형통하니, 크게 형통하다, 클 원자도 되고 최상으로 형통하니, 가장 형통하니, 그런 얘기예요. 성깨는 최상으로 형통하니 대인을 만나봄을 쓰되, 그런데 요 용자가 용견대인은 주역 64개 중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보면 이견대인 이렇게 쓰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본에는 용견대인 호대, 대인을 만나봄을 쓰되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대, 그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남정하면, 남쪽으로 나아가면은 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깨가 크게 형통한다는 것은 왜 형통하는지 간이 중에 있으면서 이혀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간이 중에 있으면서 중도로서 호응하기 때문이다. 이혀의 짝은 오효가 됩니다.
오효도 중도가 있으니까 중도로서 호응하기 때문이다. 형통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한 겁니다. 간이 중에 있으면서 이효가 되겠죠. 중도로서 또 나를 도와주는 그 효도 중도로서 호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이 크게 형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용견대인하다.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대인을 만나보면 저절로 뭐가 있게 된다? 경사와 복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인을 만나보면은 경사와 복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효가 왜 근심하는 뜻이 있나 하면은요, 이효는 겉으로는 양이지만 안에는 뭐예요? 음자리에 있으니까 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될까 봐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남정하면 길하다. 남정은요,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때에 알맞게 나아가지고 때에 미치지 못해서 나아가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때에 알맞게 나아가지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풍성계가 나오면은 근심하지 않고 나아가도 뭐를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성은 원령하니 용견대인하되 무률하고 남정하면 길하리라. 성께는 크게 형통하니, 성께는 올라가는데 지극히 형통하니, 아주 가장 형통하니, 용견대인호되, 대인을 만나보되, 대인을 만나보면 쓰되,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대인을 만나보면 쓰되, 근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근심한다는 의미는 여기가 양으로 왔지만은 음의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남정한다는 것은 때에 맞게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에 맞게 나간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중도가 있기 때문이다. 가운데 자리, 이효와 오효는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까 가운데 자리는 중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한번 볼까요? 자, 단알유의 시성하야 손이 순하며 강중이 응이라 시대형하니라. 용견대인 무류는 유경야요 남정길은 지행야라. 단에 말하였다. 공자가 판단해서 말씀하셨다. 뭘 판단했어요? 개사를, 문왕이 써놓은 개사를 공자께서 좀 더 판단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단에 말하였다. 유가 때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것은 요 공계를 의미합니다. 공계는 다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가 됩니다. 유가 때에 따라 올라가서 공손하고 유순하며 강이 가운데 자리에 있고, 자, 강이 가운데 자리에 있고 호응한다. 이효와 오효는 음양으로 서로 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응한다.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대인을 만나보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일이 잘 성사되지 않을까 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고, 남쪽으로 가면 길하다는 것은 뜻이 행해진다는 뜻이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의 시성하야, 유로서 때에 맞게 올라갔다. 원래 공계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아래에 있는데 때에 맞게 올라갔다는 것은 공계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유순의 도로서 올라갔다. 유순의 도는 음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공계를 얘기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손이 순하다.
손이 순하다는 것은 내께와 외께의 특징, 곧 덕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상하께의 덕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자, 위에는요 순이 되고, 그죠? 유순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공손함이 되잖아요. 소원함이. 그래서 두 개의 내께와 외께의 특징 또는 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강중이 응한다. 자, 강중이 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와 오효의 덕으로서 말한 거예요. 요 이효와 오효는 중덕이 이때 음양으로서 서로 잘 합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경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경사라는 것은 구하여서 얻은 것을 경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희야, 기쁨이 있다 또는 경사가 있다, 유경, 유희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유경은 그 기쁨이 전체에게 미칠 때 얘기하는 거고, 유희는 어떤 겁니까? 스스로 선을 해서 기쁠 때는 유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유이 시성하야 손이 순하며 강중이 응이라 시대형하니라. 용견대인 무르른 유경야요 남정길은 지행야라. 단에 말하였다. 유가 때에 따라 올라가서 공깨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공깨의 특징은 유순이 됩니다. 그리고 공깨라는 것은 근깨는 위에 있는 것이 되고 양은 위에 있고 음은 아래에 있는데 올라갔다, 때에 맞게 올라갔다. 그래서 공깨를 갖고 설명한 겁니다. 공손하고 유순하며, 자, 공손하고 유순하다는 것은 내외께의 특징 또는 덕으로 설명한 겁니다. 위에 있는 개는 상개는 뭐예요? 유순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공개니까 순한 거예요. 왜 순해요? 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기운을 내려주는 대로 거기에 순하게 받아가지고 만물을 생장수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순합니다. 먼저 나서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이 따뜻한 기운을 주면은 새싹을 내고, 더운 기운을 주면은 꽃을 피게 합니다. 아주 꽃을 다 양기운이 올라가야 꽃을 피게 하고, 서늘한 기운을 주면은 어때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찬 기운을 주면은 혹시라도 열매 맺은 것이 변할까 해서 껍질을 두껍게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유순하게 따르기 때문에 공깨의 특징을 유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강이 가운데 자리에 있고 호응한다. 이것은 중도를 가지고 있는 이효와 오효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호응한다는 것은요, 서로 합이 돼 가지고 일을 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께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 뜻을 합쳐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는 성진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뭐든지 올라가는 것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호응한다.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는 것이다. 합이 돼 가지고 올라가니까 훨씬 더 크게 형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을 만나보되, 대인을 만나봐요. 여기서 지풍성께 이효는 위에 사람을 만나요. 만나보되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근심이 된다 그랬죠? 양이지만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올라가지 못할까 봐, 아니면 하합되지 못할까 봐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경사가 있다는 것이고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그런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길하다는 것은, 남정길은 남쪽으로 가면 길하다는 것은 뜻이, 품었던 뜻이 행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때 지풍성께가 나오면은 어때요? 뜻이 크게 형통할 수가 있다. 물론 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뜻이 크게 형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사, 단사, 그 다음에 이 상 전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사라고 합니다. 자, 상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할 지중 생목이 성이니
군자 이하야 순덕하야 적소이 고대 하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상에 말하였다.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나오는 것이 성께이니. 자, 여기 봐봐요. 여긴 땅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인데 보니까 음만 있으면 못 올라갈 텐데 요 양이 있잖아. 양은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음은 자연적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음은 그러면 음은 못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하고 합쳐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 나오는 것, 요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요것이 성께이니. 지풍성께 할 때 올라가다 할 때 성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신중하게 덕을 닦아서. 순자는요, 여기 순자는 신자와 같이 많이 써 있습니다. 삼가다, 조심하다 할 때, 근신하다 할 때 신자와 같이 의미로 많이 써 있습니다.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신중하게 덕을 닦아서. 신중하게 덕을 닦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능력도 됩니다. 신중하게 능력을 쌓아서 그런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덕을 닦아서 작은 것을 쌓아서 높고 큰 것을 이룬다. 높고 크게 한다. 작은 것을 쌓아가지고 높고 크게 한다. 티끌 모아 태산한다. 처음부터 큰 발자국을 띄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갔을 때 이룰 수 있는 그 성실한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중생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땅 속에서 나무가 생겨나와. 여기는 땅이에요. 여기는 나무예요. 땅 속에서 나무가 생겨나와 자라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땅 속에서 조그만 싹이 터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위로 나오는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군자가 이치를 본받는다. 땅 속에서 나무가 처음에 씨앗에서 새싹이 나가지고 작은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풍물이, 모든 물건, 모든 것은 반드시 작은 것을 말미암아서, 유자가 틀린, 말미암을 유자가 돼야죠. 모든 만물은 작은 것을 반드시 작은 것을 말미암아, 작은 싹이 시작돼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것을 말미암아서 크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형상을 보고 지풍성께의 상을 보고, 나무가 처음에는 이런 씨앗 하나에서 뿌리 내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뭘 알게 된 거예요? 만물이 반드시 작은 것을 말미암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되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덕, 덕을 순이한다, 덕을 상가한다. 이런 것은요, 순자는요, 예전에 수는 신야라, 수는 상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순과 신자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가 자기의 덕을 닦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덕은, 다른 말로 하면 덕은 뭐예요? 덕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자기의 능력을 쌓는다. 조금씩 익혀서 능력을 쌓는 거나, 마음에 있는 덕을 갖다가, 덕은 뭐예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덕이라는 것은 본성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에 필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하는 것을 밝게 안다. 그래서 요거를 덕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명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밝은 덕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뭐를 닦아서 삼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덕을 닦는 것을 순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지풍성계의 상입니다. 상은 6토 전체를 가지고 설명한 거죠. 상활지중 생목이 성이니 군자 이하야 순덕하야 적소의 고대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나오는 것이 성계이니 땅 속에서 나무가 잘 자라나와요. 왜 잘 자라나요? 여기가 뚝 떨펴 있으니까 잘 자라나오는 거예요. 성계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처음에는 싹이 터갖고 조금 자라면서 쭉쭉 자라가는 거, 그 이치를 본받아 가지고 그 이치는 어떤 거예요? 모든 만물이 반드시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점점 시작이 되어 가지고 크게 되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신중하게 자기의 덕을 닦아서 신중하게 자기의 능력을 조금씩 쌓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것을 쌓아서 높고 크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지풍성계의 개념에 해당되는 상사, 전체적인 뜻을 괴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사,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자께서 설명한 단사와 그 다음에 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풍성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작게 조금씩 쌓아가지고 크게 고대한다는, 크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했을 때 점점 좋은 쪽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것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지풍성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